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초 문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문법을 방해하고 있는 건 뭔지 다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기초 문법 중에서 태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그 둘째 날 강의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강의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문장의 주어 뒤 서술어에 밑줄이 쳐져 있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서술어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세 가지 문제가 예측이 된다. 하나는 수일치에 관한 문제고, 둘은 시제에 관한 문제고, 셋은 태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랬을 때 지금은 복수의 상태니까 수에 관한 원은 틀린 점이 없는 것 같다. 시제에 관한 문제는 별달리 시제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가 없기 때문에 시제 문제는 잠깐 건너뛰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너뛰어 보면 우리가 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 태에 관한 문제는 첫째 타동사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타동사라는 전제하에 목적어의 유무를 따지는 거고, 타동사라는 전제하에 목적어를 가진 상태를 능동, 목적어를 갖지 않은 상태를 수동이라 한다. 근데 이것은 가장 기본인데 난제가 뭐냐? 타동사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serve라는 단어가 타동사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꾸 이제 의미를 생각하죠. 을 서브하다, 을 대접하다. 그러니까 타동사겠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건 상당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태라는 건 그 정도의 판단이 돼야 하니까 우리가 의미를 따지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주다라든지 시키다라든지 하게 하다라든지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능동적이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받다, 듣다, 말하다가 아니라 말을 듣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다라든지 되다라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수동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만색에 따라 우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지는데 many kinds of Chinese dishes라는 명사가 보이니까 우리는 동사 서술어 뒤에서 명사 즉 목적어가 있다는 것은 능동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잠깐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수동태에서 그러면 주의할 점이 뭐 있느냐. 근데 이게 1번과 2번이 기본이었다면 세 번째는, 그러면 수동태 뒤에는 우리가 부사나 전치사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오형식을 이루는 타동사의 수동태는 그 수동태 뒤에도 주격 보호에 해당하는 등등등이 따라다니는 걸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의할 점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의는 그렇게 빈도가 높은 부분이 아니지만 사형식을 이루는 타동사의 수동태가 되면 이런 거잖아요. 사형식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배우신 바에 따라
간접 목적어라는 것과 직접 목적어라는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목적어를 주어로 써서 수동태가 되면 그 뒤에 목적어 하나가 남지 않겠느냐. 즉 명사 하나가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까만색에 따라 서술어 오른쪽에 명사가 등장하면 명사, 목적어인 명사가 등장하면 능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즉 5형식의 수동태나 4형식의 수동태가 되면 수동태 뒤에도 명사가 남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8번이 평범한 태에 관한 문제라면 다시 한번 서술어 뒤에 명사가 남았으니 능동일 공산이 크다. 단 5형식인지 4형식인지를 조심해 보자 하고 말하면 우리가 주다에 뭐가 있을까요? give의 동여가 뭐 있을까요? grant. 그 다음에 4형식을 이루는 말하다에 뭐가 있을까요? tell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공하다에 뭐 있을까요? offer. 보내다에 뭐 있을까요? send. 지금처럼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봉사하다가 뭐 있을까요? serve. 이런 동사들이 등등등이 4형식을 잘 이루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다시 기본적으로 접근하니까 능동 같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좀 주의를 해보자. 그랬더니 그 손님들은 많은 종류의 중국 음식을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손님이니까. 그러면 받으면 우리가 수동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태에 관한 두 번째 날 강의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강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수동태 말고 주의해야 할 수동태 중에 우리가 당연히 빈도가 좀 있는 5형식, 빈도는 좀 낮지만 그래도 항상 주의를 해야 할 4형식을 이루는 동사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8번에서 연속되는 문제잖아요. 8번에서 연속되는 문제고 우리가 다시 한번 he라는 주어 뒤에 우리가 서술어가 떴고 우리가 he라는 주어 3인칭 단수에 대해서 has를 쓰거나 is를 쓰는 수에 관한 문제를 통과했다면 우리가 한번 태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 보자.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어 있는 is given은 수동이지만 비동사가 없는 has given은 능동 아니겠느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have나 has나 had pp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시제상으로는 완료 시제라고 말을 하지만 태의 상태로는 능동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완료 시제가 수동이 되려면 have, has, had, pp가 아니라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been이 있어야 태로는 수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제에 관한 용어와 태에 관한 용어는 우리가 별개의 용어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 a projector라는 명사가 동반했다. 명사를 동반했다. 그러면 서술어가 명사를 동반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능동일 공산이 크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give라는 동사는 이런 거잖아요. 태에 관한 문제는 태에 관한 문제인데
give라는 동사는 사형식을 이룰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고, 따라서 의미를 따져보면 그는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프로젝트 한 대를 받는 거죠. 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한 대를 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거니까 역시 사형식의 수동태는 기본을 좀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번 문제에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have, has, had, pp는 완료 시제로서 능동의 상태지만 have, has, had, been, pp는 우리가 완료 시제로서 수동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번째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의해야 될 세 번째 관점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자동사들을 알아둘 것이고, 그 상식적인 자동사는 전치사를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ork라는 단어는 하나의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 즉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할까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태를 운운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consist of는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로 이루어진 toward verb고,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가 to essay questions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의 상태가 아니라 어때? 능동의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다시 한번 뭐에 관한 문제에서 문법, 어디가 관심인데 서술어, 중에서 뭐에 관한 문제가 되면 태, 첫째 뭐에 충실하라, 기본기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의 유무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오형식을 이루는 타동사. 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형식을 이루는 타동사. 세 번째가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자동사. 그렇다면 우리가 다섯 번째, 우리가 수동태의 기본이잖아요. 태의 기본이라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더하기 by라는 전치사를 쓰는 게 기본인데, 우리가 주의하면서 실력을 넓혀가는 기본이 뭐냐면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에 대해서 감정은 수동적으로 표현한다, 이 말씀은 예전에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놀랐다 하는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뭘 쓸까? at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감정을 나타내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 중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에는 at을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the trees, 나무들이 덮여 있는 거잖아요. 덮였을 때 눈이라는 것은 덮을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라는 수단과 도구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 다음에 그의 노트북은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작은 그림들을 가지고 역시 수단과 도구라고 생각이 되지요. 또 우리가 15번은 be married 혹은 get married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감상으로는 with를 써야 되겠지, 쓸 것 같지만 be married to 누구누구에게 결혼이 성사되는 겁니다. 누구누구에게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니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누구누구에게 어디로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비난을 받았어요. 그죠? 수동이라는 건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는 거니까 비난을 받은 거고요. 그의 실수는 비난에 대한 무엇을 나타내나요? 원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비난의 원인을 for를 썼고요. 그 다음에 be known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be known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be known,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be known은 알려지는 건데 우리가 to를 쓸 수도 있고 for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s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be known to는 방향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는 거고요. for는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때문에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as라는 것은 뭘까요? 자격을 나타내니까 뭐뭐로서 뭐뭐로 혹은 뭐뭐로서가 되는 거니까 know의 수동태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excellent, 뛰어난 cuisine 때문에 알려지는 거니까 우리가 f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the 4-year-old kid, 그래서 4살 난 어린아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살 난 어린아이가 be used, 어디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거죠. 어디에 익숙해져 있으면 방향성을 가진 to가 답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be made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지금은 답이 나왔지만 be made에 대해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of를 쓸 수도 있고 하나는 from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from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 변화에는 from을 쓰지만 눈에 보일 듯한 물리적 변화에는 be made of를 쓰는 거죠. 어쨌든 be made가 우유로 만들어지는 재료가 된다면 from을 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에 대한 기초 강의를 모두 마칠 텐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를 드리면 1. 기본기에 충실해라. 2. 5형식을 잘 이루는 타동사의 수동태에 주의해라. 3. 4형식을 잘 이루는 타동사의 수동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4. 상식적인 자동사 혹은 자동사가 동반할 수 있는 전치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send for라든지 laugh at 같은 단어라든지 consist of처럼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로 이루어지는 수거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우리가 전치사의 의미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에 관한 기본적인 문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제 심화된 학습은요, 우리가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